그리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 치고 나갈 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발 빠른 분석으로 내일장을 준비하는 시장 한수 이영락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요.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이런 얘기일 거예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물량 축소, 반등 시 물량 축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 무슨 종목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반등하면 물량 줄여.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24시 클럽의 분석은 좀 다르거든요. 좀 색다른 분석일 겁니다. 무책임한 그런 발언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재 우리가 종목을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반등은 물량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 될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시장 빠진 원인을 뭐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였다, 뭐 파생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누르기였다, 공매도 세력이 원인이었다 등등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11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뭐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테이퍼링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뭐 등등. 연준이 수돗물을 생각보다 빠르게 잠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만들어진 건데요. 잠시만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테이퍼링이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그 단초는 원달러 환율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테이퍼링의 진행은 달러의 강세를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원화의 약세를 가져오고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오게 하는 원인이 됐죠. 그러니까 원화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과 대한민국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즉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테이퍼링의 조기 반영, 요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테이퍼링이 연내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주가에 이미 다 선반영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반영이 되어진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굳이 다 반영된 상황에서 뭐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매도한다? 글쎄요, 그것이 과연 맞는 전략일까? 오히려 선반영되어졌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거죠. 이미 다 반영되어진 것을 리스크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테이퍼링의 조기 진행 가능성은 모든 것이 주가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원래 선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에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연내에 테이퍼링을 진행하지 않으면요, 뭐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11월 12월 이야기하는데 10월달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내년 상반기 정도 돼가지고도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만약에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댈러스 연은 총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은 7월달 FOMC 회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8월달에 델타 변이가 발생했죠.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7월달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10월달에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나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좀 조정 가능성도 있다.
갑자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7월 달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의 그 속도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페드의 많은 의원들도, 위원들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파월 얘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일시적인 어떤 경제 지표 앞에서 베리 험블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페드는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파월이 얘기했던 것들이 갑자기 떠올리기 시작해요. 최근에 이제 PMI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지표들이,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둔화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급하게 우리가 우려했던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최근에 조성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생각보다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파월이 상반기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미 의회에 나가가지고 상하원과 하원에 가가지고 물어 뜯기면서 했던 얘기들이죠. 지금은 병맥 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파월은. Don't fight the Fed. 패드의 말에 우리가 굳이 대항할 필요는 없더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24시 클럽에서는. 파월의 얘기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경기 발작 증세를, 일시적인 발작 증세를 영원불변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려했던 건 아닌가? 연준의 인사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댈러스 연은 총재처럼. 그러면 파월이 이렇게까지 또 생각하는 그 구조적인 모습에 있어가지고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를 갖진 않아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백신과 어떤 선진국 반영에 오른 그 국가들에서 델타 변이 치사율 0.1%밖에 되지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감을 갖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12.2% YOY 기준으로 엄청나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우려감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벤 버냉키가 이런 적이 있었죠. 신흥국의 경제지표 개선의 속도를 파악하지 않고 미국의 경제지표만 바라보면서 테이퍼링이나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다가 세계 경제에 큰 심각한 타격을 준 적이 있어요. 파월도 아니죠. 페드도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흥국의 경제 지표, 백신 보급이 아직까지 확산되지 제대로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경우에는 신흥국의 화폐 가치나 신흥국의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파월은 좀 더 지켜보고 움직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신흥국의 경제 흐름, 백신 보급까지 다 파악하고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처럼 들려요. 그래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 모든 우려감은 주가에 녹아져 있고, 그런데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시기가 조금씩 딜레이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굳이 뒤로 백도로 할 만한 이유는 아니다. 모든 것은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증시가 급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지켜보고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럼 모멘텀이 뭐냐? 바로 이거죠. 내년은 신흥국의 경제 지표 개선이 굉장히 빠를 거예요. 병목 현상이나 기저효과 이런 단어들이 신흥국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신흥국이 세계 경제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선진국의 경제 회복이었고, 또 내년 정도가 되면 또 치료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래저래 이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분명히 맞이할 것이고, 그것들을 주가의 마지막으로 녹이는, 신흥국의 경제 회복 사이클까지 녹이는 구간이 한 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요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정확한 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닐 수가 있지만 2016년 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졌을 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잘 보이시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또 붐이 일어났어요. 2016년 17년도. 그리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 치고 나갈 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아니 24시 클럽은 2차전지 배터리 쪽 투자하는 데 아니냐? 배터리 쪽도 좋아하는데요. 대한민국 시장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이 비트코인과 같은 궤적을 계속 그려왔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해요. 물론 뭐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거 보게 되니까 비트코인 채굴 쪽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매출의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구조인데 5%가 뭐예요? 굉장히 적은 요소지만 삼성전자 그렇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친다라고 해가지고 디램이 올라간다라는 논리도 굉장히 좀 확대된 해석이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과 디램이 같은 궤적을 그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그 테슬라 AI 데이를 보게 되면 도조 얘기가 또 당연히 나왔죠. 도조 얘기가 나와가지고 슈퍼컴퓨터 얘기가 나오면서 카메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AI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어떤 클라우딩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D1 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빅데이터 기반이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정답이 될지, 뭐 구글과 같은 라이다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이, 아마존이나 구글이 정답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딥러닝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AI 기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이 완전 자율주행 5단계로 넘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테슬라가 요번에 제시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빅데이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필요하겠죠. 디램의 또 하나의 수요처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뿐만 아니라 뭐 너튜브나 뭐 깨똑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많은 SNS 쪽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에서만 이제 디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서도 디램과 랜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빅데이터 시장은 또 한 번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또 그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차량이 직접적으로 이제 그 운행할 때 하는 것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면 디램의 또 하나의 수요처, 메모리 반도체의 또 하나의 수요처가 발생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우리 24시 클럽에서는 지금 어디에 꽂혀 있냐면요, 우리가 이치전지나 이런 것들 많은 수익을 냈잖아요. 사실상 뭐 에코프로 BM 6배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2022년도는 요 자율주행이 정말 큰 화두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을 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 드리거든요. 기존의 IT 쪽에서 매출이 찍히다가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찍히다가 IT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산업, 요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2의 2차전지가 될 거라고 봐요. 올해 2차전지 정말 뜨거웠죠. 뭐 5배, 6배 수익이 나는 종목이 또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 도태되어 있고 철저하게 시장에서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요런 종목들을 선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회복 사이클과 맞물리는 것도 내년에 이제 이게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쪽과 관련된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총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난조를 보이네요. 오늘 이 강의가 처음부터 좀 복잡하게 좀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시장은 반등이 나옵니다. 왜? 모든 것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근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물량을 줄이지 말고요. 행여나 물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존 IT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치선지 다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될 수도 있고 IT 부품주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부품 소재 기업일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을 선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축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신흥국의 경제회복 사이클이 시장의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와 관련된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선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괴로웠을 텐데 시장 돌아설 때 또 수많은 개인들처럼 좀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살았다 싶어가지고 물량 홀딱홀딱 내놓지 말고 좀 배짱 있게 마지막 파티, 시장은 분명히 마지막 파티가 올 거거든요. 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